자, 앞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고요. 자, 지금 이제 문제집을 나눠줄 건데, 자, 요 문제집. 이 문제집은 개별적으로 혼자서 풀면서 답안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을 때 선생님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집에다가 메모를, 왜? 경고카드. 레드카드. 요 답안지에 서술 보기까지 해설 안 되는 거 다 넣어놨으니까 하도록 하고, 요 앞에를 보면 니네 모의고사 세 지문과 관련된 것들을 넣어놨어요. 일단은 짧게 모의고사 세놓고 넣어놨고, 그 다음에 뒤에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교과서 4단원 6단원의 주관식을 너희들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4단원 6단원 주관식을 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를 좀 선별해서 편집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안지가 여기에 있어요. 요 답안지를 색연필을 주고 받아가는 겁니다. 그죠? 빨간펜.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빨간펜을 갖고 왔다? 그럼 이제 답안지를 주는 거야. 답안지를 받아서 풀 때는 한 페이지, 니네 세 지문이잖아. 세 지문이니까 한 장씩 풀고 채점하고 가는 겁니다. 쫙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신의 페이스대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답안지 오늘부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답안지는 미리 다 줄게요. 내일 꼭 색연필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우승이도 색연필을 갖고 와야 됩니다. 자, 요거 맨 뒤에다 꽂아놓으면 되고, 자, 요거 지금 이 책 문제집에 맨 뒤를 펴보세요. 문제집 맨 뒤를 펴서 오늘 너희들 원래 서술형 문제를 내가 6시에 줬죠. 서술형 문제 6시에 줬는데 이 서술형 문제 푸른 거를 선생님한테 먼저 제출을 하세요. 선생님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해서 내일 6시에 오면은 6시 다시 돌려줄 거야. 그때 다시 답안을 마련해 보고 수업을 풀이를 같이 할게요. 서술형은 어차피 우승이도 같이 들어야 되니까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문제집 맨 뒤에 보면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요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니들이 메모를 남겨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거 하고 나서 우승이는 그때 목요일 나와서 문제를 풀었는데 너희들이 교과서 관련돼서 필수적인 문제들, 객관식 70점을 위한 요 문제를 개별 문제를 줄 테니까 요거 풀고 채점 받고 요거 끝나면 오늘 가는겨. 알겠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이제 메모를 해야 돼요. 간접화법과 직접화법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무조건 간접화법과 직접화법을 낼 건데 이 전환의 포인트만 기억하면 아주 쉬운 부분이에요. 이 연습을 근데 써봐야 됩니다. 써보지 않으면 연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문제집 안에도 그래서 간접, 직접 바꿀 때 하는 문제들을 수록해 놨어요. 근데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간접화법과 직접화법은 뭘까?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전환할 때 뭘 봐야 되는지 파란색으로 세 군데 있죠. 요것만 순차적으로 검증하면 끝나요. 자, 그럼 차례대로 보자. 간접화법과 직접화법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문장, Who is she? 그녀는 누구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이게 직접이에요. 즉 의문의 형태, 내가 궁금해하는 걸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직접화법이라고 합니다. 의문문일 때. 두 번째처럼 Who are you? 이것도 직접이에요. 자, 세 번째 Can you do it for me? 너 날 위해서 그걸 해줄 수 있어? 자, 이 세 문장을 예문으로 드는 건 이게 다 직접화법의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의문문은 첫 번째 뭐냐?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동사 주어,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한 다음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 이게 직접 의문문이에요. 이미 중학교 때 직접 의문문을 했을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거, He asked, 그가 물었다. Why do you think so?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 인용부를 써서 대화문처럼 만드는 것도 이게 직접 화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접으로 바꾼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 나온 예문 네 가지를 가지고 직접과 간접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으로 볼 땐 Who is she? 그녀가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이거를 돌려서 물어보는 거야. 야, 그녀 누구야? 그 여자 누구야? 이거를 Do you know? 물어보는 표현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Do you know? 여기다 붙인다든지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래? 알려줄래?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렇게 앞문장을 하나 붙이고 뒤에다가 직접 의문문을 뒤에다 덧붙이는 형태. 이거를 돌려서 물어본다. 그래서 간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의 포인트는 뭐냐? 자, 지금 나와 있던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지금 세 번째 문장처럼 Can you do it for me? 의문사가 없다면 조동사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동사가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의문사는 비동사도 먼저 나올 수 있겠지. 즉 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나오는 게 의문문의 형태인데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여기다가 붙일 때는 주어 동사 어순이 다시 원래 자리로 간다. 이것만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Who is she?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야. 그녀가 누굽니까? 라고 했잖아. 그지? 너 아니 그녀가 누군지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Who? She is.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지. Can you tell me who she is? I don't know who she is. 이때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기능을 하는 거야. 문장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의문문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순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who are you라는 질문 봐봐. who are you 했으면 넌 누구냐? 그러면 이런 데 할 수 있잖아. 너 누군지 나한테 말해줄래? Can you tell me who you are?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는 간접 화법과 직접 화법이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해는. 가장 큰 차이는 뭐다? 간접 화법은 직접 화법과 다르게 주어 동사 어순대로 쓰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 의문문 할 때는 화법은 동사 주어가 바뀌는 것이다. 이건 의문문일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려와봐. 두 화법을 이제 왔다리 갔다리 전환을 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주목하면 됩니다. 이거를 위에 나와 있는 네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 거야. 전환할 때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먼저 쓰겠지만 세 번째 문장처럼 Can you do it for me? 의문사가 없잖아. 의문사가 없어. 너 날 위해서 해줄 수 있니?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너가 들어가 있으니까 I don't know를 이용해서 해봅시다. 나는 모르겠다. 너가 날 위해서 그걸 해줄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원래 의문사였을 때는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 동사였잖아. 그죠?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여기 붙일 때 두 문장이니까 당연히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의문사가 역할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없어요. 그때 바로 뭐가 들어오냐? 의문사는 딱 5개, 6개밖에 없죠. OW,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개가 없다면 그 6개가 없는 문장에는 뭘 쓴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if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if가 만약이 아니라 동사단어는 인지 아닌지. 그럼 얘는 뭐예요? whether. 이거와 똑같다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의문사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부터 쓰고 의문사가 없으면 뭘 쓴다? 무조건 if나 whether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직접 간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문문 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순을 변경하였는가.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는 동사 주어. 하지만 여기서는 주어 동사. 의문사 있으면 의문사 주어 동사, 없으면 if 주어 동사.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에 물어보는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이에요. 너희가 필요한 거는 2번, 3번.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가 들어있는가, 어순을 변경하였는가 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Who is she? Who are you? 이 문장이 뒤에 있는 맨 네 번째 문장 봐봐. He asked, why do you think so?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자, 직접 의문문으로 두 번째 Who are you를 보자. Who are you? 그는 넌 누구니?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문장을 그가 나에게 물었다. 그가 물었다. He asked.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다 붙인다 해보자. 간접 의문을. 의문사 있어 없어? 여기 Who are you에. 있어요. 그럼 의문사 있으니까 당연히 의문사부터 씁니다. 그지? 그런 다음에 뭘 물어본 겁니까? 주어 동사 쓸 때.
여기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주어를 you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직접 물어볼 때는 너에게 물어봤죠. 그 주의해야 될 게 포인트가 뭐냐? you랑 I일 때 얘가 누군지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직간접에서는. 이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뭐야? 그는 뭘 물어본 거야? 내가 누군지. 그럼 여기 때는 뭐라 해야 됩니까? who you가 아니라 who I am.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4번 문장 있잖아. He asked, 그가 물어봤다. Why do you think so? 이거 있잖아. 이 문장에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붙여보자. He asked에. 그럼 Why do you think so에 쿼테이션 마크를 띄워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물었어. 그럼 뭐부터 써야 됩니까? Why do you think so? 이거를 여기다 붙일 거잖아요. 간접으로. 그럼 제일 먼저 의문사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의문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의문사 why를 먼저 써. 그 다음 주어 동사를 쓸 겁니다. do you는 여기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라서 do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온 거야. 그지?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야? you가 되겠죠. 근데 너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풀었으니까 그가 물어봤어. 왜 내가가 되겠죠. who 나야 나. why I. 자, 그 다음 여기 2번 나온 거. 잘 봐봐. 항상 대화문은 현재 시제죠. 근데 얘가 물어본 제가 언제야? asked입니다. 과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지가 아니란 얘기죠. think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제를 일치해야 된다. 이게 2번 포인트란 얘기야. 왜 내가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생각했는지. thought가 think의 과거형 써야 된다는 얘기죠. thought. 그렇게. think so.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를 알 수 있겠다.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고 주어 동사 어순인데 주어가 you나 I면 바뀌는 거고 시제를 일치해야 되는 거. 이게 1번, 2번. 고1까지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됐습니까?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이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는 아닌가? 요거 나왔습니다.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는 아닌가는 솔직히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건데 뭐가 나오냐면 Can you do it for me? 이라고 했어요. Can you do it for me? 아, can you do it 하지 말고 Who are you? Who are you? Who is she를 해볼게요. Who is she? 첫 번째 문제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질문할 때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Do you think? 너는 뭐뭐라고 생각하니? Do you think에 붙일 게 있어요. 근데 이 think와 같은 단어들이 뭐냐면 생각하거나 추측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Imagine, believe, guess, suppose 이 5가지예요. 요걸 적어놔야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내면 솔직히 말하면 간접화법, 직접화법을 1, 2번까지는 쉽게 하는데 이 예외가 나와서 이 동사가 나왔을 때 마지막에 틀릴 경우가 있어요. 자, 따라해봐. think, imagine, believe, guess, suppose.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죠. 근데 이 5가지 단어는 다 생각이나 추측, 그 상대방의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붙일 거면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오답은 어떻게 가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뒤에 붙일 거니까 의문사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의문사를 먼저 쓴다. 그지? 그 다음 순서는 간접이니까 동사 주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얘들아 왜 여기까지 와야지.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고선 정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바로 이 3번이에요. 요 5개의 단어들은 뒤에 의문사가 나왔을 때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who가 어디로 가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Who do you think she 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o가 이상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Who is she 말고 요걸로 바꿔보자.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보자. 그러면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이게 뭐라고 추측하니? 너는 이게 뭐라고 가정하니?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의문사들 한다면 what, it, is 이렇게 쓰겠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이 있으면 의문사의 규칙은 뭐다? 맨 앞으로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맨날 말하는 게 너의 상대방 생각 물어볼 때 What do you think? 라고 생각합니다. Do you think가 아니라 의문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What do you think it is?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간접과 직접 화법에서 주의해야 될 건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사가 있다면 당연히 의문사를 먼저 쓴다. 그리고 주어 동사. 의문사가 없다면 대신 누굴 쓴다? 접속사인 if나 whether 쓰고 인지 아닌지 뜻을 넣는다.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그럼 3번 문장 봐봐. Can you do it for me? 라고 했어. 그지? 이게 직접 화법이야. 날 위해서 해줄 수 있니? 자, he asked 뒤에 붙여볼까요? 그가 물어봤다. 그가 물어봤어. 뭘 물어봤어? 날 위해 해줄 수 있니 너? 이거를 물어봤어. 뭘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봐봐. 의문사 있어 없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니 can you do it for me라니까. 없어요. Y가 어디 있어 여기? 아, 그 can you do it for me? He asked. 그러면 뭐야? 여기다 붙인다 치면 if가 먼저 나와야지. 그지? 그 다음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냐는 얘기야. 그치, 내가, I가. 그 다음 그 다음 뭘 쓸까요? 그렇지. can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복합 문제라는 얘기야. 과거잖아. can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could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그를 위해서. for him. 이게 한 문장으로 연습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은 주어가 동사 어순이 맞느냐 아니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you랑 I 관련된 거. 너랑 내가 들어간 건 누군지를 찾아주는 거고. 그 다음 시제까지 맞춰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나올 건 없습니다. 남은 건 뭐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바꿔보는 거겠지. 그 문제를 수록해놨어요. 그 연습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분명히 선생님이, 양국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화법 문제를 그대로 바꿔낼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동안에 너희들의 선생의 그 마인드로는 인용해서 비슷하게 다음을 간접으로, 다음을 직접으로 바꿔라. 이렇게 자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인 세 번째,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는 아닌가까지 넣는 겁니다. 혹시 몰라서. 5가지 단어. 뭐야? think, imagine, believe, guess, suppose는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 맨 앞으로 간다. 사실 이걸 언제 보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보는 거라서 중학교 2학년 때 과정이거든 이게. 의문문, 간접 의문문 할 때. 거의 다 잊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내가 주관식으로 나오면 왜 개개꿀이라고 했냐면 맞출 수 있는 애가 전교에 몇 명 없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부분 가지고 간접 직접을 바꾸고 있을 텐데 오히려 나왔으면 좋겠다. 이 단어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객관식이라면 떠올릴 수 있거든. 상위권 애들은 맞아, 이런 단어들은 의문사 맨 앞에 나오기도 했어. 근데 이게 주관식이라면 미처 생각을 못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 연습을 한다. 오케이? 간접 직접 됐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났어요. 요거는 이제 문제에 뽑아놓은 문제들에 또 있으니까 연습을 몇 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직전 때 선생님이 또 한 번 주관식 관련된 문제 4단원, 6단원, 모의고사 31번 요거 직전에 주관식 집중을 할 때 그때 6단원 문제에서 선생님이 자유 문제를 갖고 올 거야. 그때 너희들이 변형을 해본다. 근데 이쪽을 이쪽으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봐봐. 자, 니네 다 생각해. He asked if I could do it for him 있잖아. 그지? 요거를 직접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것도 생각나야지. he, 그가 물었다. 뭐라고 물어봤어? Can you do it for me?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주관식을 항상 얘기할 때 니들이 주관식을 대비하는 방법은 꼭 이쪽 한쪽으로만 외우지 마. 바꿔보는 모습을 해야 돼. 오늘 1학년한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를 외우기 시작하면 내가 교과서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외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교과서 내용을 살짝 바꾸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할 때 못 따라가요. 요번에도 분사 구문에 있는 문장을 주어 동사로 풀어냈더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많이 걸렸지. 관계대명사 구문에서 뒤에 접속사, 계속적용법 할 때, 뭐 분사구문 할 때 접속사 있고 대명사로 바꾸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많이 나왔잖아, 그지? 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있으면 이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해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교과서 외우고 모의고사 지문 외우는 건 정말 니네 끝에까지 가서 혼자 할 게 없을 때,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외우는 건 난 그렇게 생각해. 암기라는 건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 전 과목이 다 마찬가지야. 알겠지? 외우기보다는 머리를 쓰면 생각을 해. 어차피 조제는 내가 할 테니까. 대신 내가 이거지. 약을 조제하는데 힌트가 이거야. 가루약일 수도 있고 약의 형태를 다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얼마만큼 먹어야 되지? 이런 식인 거지. 가루약인데 내가 이럴 수도 있지. 그리고 예비처럼 이 약은 코로 빠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가능성을 열어둬야지. 왜 가루약이라고 꼭 이렇게 물에 타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알약이지만 어떻게 먹어야 돼? 알약을 어떻게 먹어요? 대부분 딱 먹자. 그렇지. 녹여 먹어야 되는 알약일 수도 있다 이거야. 생각을 너무 하나만 가지 말란 얘기야. 왜냐? 니네 양곡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니네 선생들은 항상 그 마인드로 다 문제를 출제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습을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요 문제집에 있는 것들은 문제집하고 답안지를 같이 줬잖아요. 요것들은 집에서 한 장하고 답 매기고 한 장하고 답 매기고 메모를 거다 하면서 질문 사항들을 나한테 갖고 오는 거고 이것과는 별개로 가는 겁니다. 투 채널 선생님이 뽑는 문제들은 여기에 수록하지 않은 문제들 연습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 어법어휘나 이런 것들 순서 문제들은 선생님이 줄 거니까 그런 문제로서 마무리를 할 거다. 그러니까 과제는 없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 과제 대신에 하루에 한 장 푼다는 생각으로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요 문제 선생님이 딸랑 28문제.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4단원, 5단원, 6단원. 객관식 70점 맞기 위한 문제. 요거 개별적으로 채점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분석지는 1차에는 참고하지 말고 단어는 찾아도 돼요. 2차에는 분석지를 참고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풀고 가자. 선생님은 단어 채점하고 있을게. 자. 이우성 이거 버리고 왔어. 이거 우성이 꼭 전해줘. 아, 여기 옆에 있겠다 아직. 새끼 이거 버리고 가.